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저는 지금 일본에 있는 건축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15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회사예요. 저희가 하는 주된 업무는 낡은 아파트를 되게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비싸게 되팔고, 또 의뢰가 들어오면 리모델링을 해주거나 토지를 매입해서 아파트를 건축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저희가 직접 공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의뢰인과 공사하는 인부 사이의 중간 역할을 맡는다고나 할까? 그리고 또 나라에서 일을 수주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회사의 수입은 꽤나 안정적인 편이었고요. 물론 처음 들어왔을 때는 공사부터 이렇게 배우면서 일을 시작하지만 지금은 현장에서 지휘, 감독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장 반장이라고 하죠. 아무튼 이 일을 하다 보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보통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경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이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가장 맡고 싶지 않은 일은 보통 이런 경우입니다. 첫 번째가 혼자 생활하던 입주자가 자살을 했을 경우, 그리고 두 번째가 혼자 생활하던 사람이 사고나 병사로 죽었을 경우, 이런 것들인데, 어쨌든 사람이 살다가 나간 방을 깨끗이 청소하고 리모델링을 하는 게 저희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방이더라도 리모델링도 하고 청소를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건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혼자 살던 여자가 자살했던 방을 맡아서 리모델링과 청소를 해야 하는 일이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일을 맡았을 때는 거기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이후에 들어갔을 때라서 별다른 무서운 일도 없었고 순조롭게 모든 일이 진행이 되고 있었거든요. 나라가 운영하는 월세가 저렴한 아파트였기 때문에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던 경우가 많지만 그 자살했던 여자는 그래도 다행히 가족들이 있었던 여자라서 뒤처리만 우리 회사에서 맡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인부들을 불러서 낡은 가구, 예를 들면 싱크대라든지 욕조 같은 것들 다 교환하고 도배도 하고 깨끗하게 정리된 방을 시청 직원에게 보고해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던 디지털 카메라로 집 이곳저곳을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방의 사진을 찍었고요. 또 거실의 사진을 찍고 부엌 사진도 찍고 마지막으로 욕실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아무리 셔터를 눌러도 사진이 검게 나오고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저도 처음이라서 왜 그런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카메라도 멀쩡했어요. 이상이 있는 카메라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른 곳을 찍어서 확인을 해보면 또 사진이 잘만 나오고 욕실을 찍을 때만 사진이 검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마무리를 혼자서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소름이 쫙 돋으면서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빨리 방에서 나가고 싶은 생각에 도망치듯 문 잠그고 막 시청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담당 직원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사정을 설명하면서 이상하게 욕실 쪽만 찍으려고 그러면 사진이 잘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더 어이없는 건 그 직원의 태도였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하다는 듯이 아, 그렇습니까? 그럼 같이 가서 확인하시죠. 이러는 거예요. 보통 정상적인 경우라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장난치지 마세요. 보통 믿지 않는 그런 대답을 저는 기대를 했는데 갑자기 되게 태연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무튼 그렇게 그 직원이랑 같이 아파트에 가서 욕실을 직접 확인한 후에 공사를 끝마칠 수 있었거든요. 다음 이야기,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지극히 최근에 겪은 이야기예요. 아직 겪은 지 일주일도 안 된 이야기예요. 이번에 제가 맡게 된 일도 나라에서 운영하는 저렴한 아파트 시공이었어요. 40대 후반의 아줌마가 혼자 살던 방이었거든요.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확인을 하게 된 거죠, 그 집을. 그 아줌마도 시체가 부패해가지고 냄새가 온통 퍼질 때까지 방치가 되고 있었던 거고, 이 아줌마의 경우는 연고자도 없는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는 저도 조금은 궁금하긴 한데 거기까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굳이 제가 알려고 하진 않았어요.
아무튼 신고 전화를 받고 시청에서 의뢰를 받아가지고 저랑 아파트를 관리하는 그 시청 직원 그리고 경찰관 2명이랑 함께 문을 따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집 근처에 갔을 때부터 저는 알게 됐죠. 왜 신고가 들어왔는지, 어떤 집에서 나는 냄새인지까지도요. 일단 딱 그 집 앞에 도착을 했을 때 분명히 이거 굉장히 오래된 시체가 방치돼 있을 거다. 그런 시체가 이 집안에 있을 거다 하는 생각을 하고 나니까 진짜 솔직히 엄청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고인한테는 미안한 말이지만 진짜 짜증이 났어요. 제가 앞으로 직접 보게 될 그 상황이 싫었지만 일이니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문을 따고 들어간 바로 그 순간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욕실 쪽에서 강하게 풍겨오는 그 냄새. 근데 그 시청 직원이 들어가더니 하는 말이 이번에도 욕실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경찰관이 먼저 들어가고 나서 확인을 한 뒤에 이래저래 조사를 한 후에 나온 결론은 욕조에서 익사를 했다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어요. 사고사로 결론이 지어지고 나서는 이제 인부를 불러서 청소하기 전에 먼저 시신이라도 꺼낸 뒤에 공사를 하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하고 경찰관, 시청 직원이 힘을 합해서 그 아줌마로 생각되는, 실제로 그 시신을 봤을 때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확인하기가 어려웠어요. 아무튼 그 시신을 꺼내려고 하는데 아무리 힘을 주고 애써봐도 그 시신이 안 빠지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고 진짜 역겨운 이야기라고 생각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왠지는 모르겠지만 그 욕실에 한 3분의 1 정도 물이 담겨 있었거든요. 근데 그 물들이 뭐랄까 되게 끈적끈적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4명이서 막 이래저래 힘을 써봐도 도저히 그 시신을 꺼낼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업자를 불러가지고 욕조를 잘라내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시신을 건져낸다 하더라도 그 욕조 그대로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업자를 불러가지고 무사히 그 욕조를 잘라냈고 시신을 꺼낸 뒤에 간단한 제를 지내면서 그 고인을 위로한 뒤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무사히 공사를 마칠 수가 있었어요. 그날 하루는 굉장히 길게 느껴졌고 제가 진짜 수세미로 손을 몇 번을 씻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냄새가 막 남아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때 이제 제 선배가 술 한잔 하자 그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근데 그 제안을 거절하고 바로 집으로 향하면서 제가 와이프한테 전화를 했어요. 와이프가 전에 저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혹시 일하다가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꼭 자기한테 전화해서 모리지오 준비하라고. 항상 일이 끝난 후에는 그런 걸 준비시키라고 제가 전화를 하곤 했죠. 모리지오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본 같은 경우 이제 문 앞에 이렇게 소금을 쌓아놓는 게 있거든요. 음식점이나 가게 같은 곳들 잘 되라고 보통 그런 거 쌓아놓기도 하는데 재수가 좋아지는 의미로. 근데 사실 정확한 의미는 나쁜 귀신이 우리 집이나 매장으로 들어오지 말라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거든요. 그렇게 집에 오자마자 저는 목욕을 했고 오늘 있었던 그 괴로운 경험에 대해서는 와이프한테 굳이 이야기를 하진 않았어요. 와이프도 묻지 않더라고요. 제가 모리지오를 준비하라는 그 말로 이 사람이 지금 어느 정도의 작업을 하고 왔구나라는 걸 어느 정도 짐작을 한 거죠.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루를 보내고 다음날 아침에 저는 회사에 일찍 출근을 했어요. 그렇게 회사에서 한참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와이프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들 일본 사람들 특징 알 거예요. 좀 지킬 거 지켜주고 민폐를 주지 않는 그런 습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일하고 있을 시간에는 전화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제가 일하는 시간에 와이프가 전화를 했다는 거는 뭔 일 생긴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걱정하는 마음에 얼른 받아봤어요. 근데 전화를 받자마자 하는 말이 여보, 지금 무슨 일 없지? 오늘 조심해야 돼. 오늘 위험한 곳 절대 가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왜 그러냐고 다그치니까 와이프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출근할 때 못 봤냐고. 오늘 낮에 소금 정리하려고 밖에 나갔는데 그 밖에 쌓아놓은 소금이 완전 새까맣게 다 타 있었대요. 그 새까맣게 변색된 소금 다 갖다 버리고 새 소금으로 준비를 해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그 이야기 듣고 막 손이 벌벌 떨려가지고 일이 안 돼요.
일이 안 잡히는 거야. 왜냐하면 와이프는 제 걱정을 했지만 제 입장에선 와이프 걱정이 되는 거죠. 아무튼 이게 당장 며칠 전에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거 진짜 뭔 일이 나지 않을까 싶어서 저 시간 나는 대로 한번 와이프랑 영매사 찾아가 보기로 했거든요. 뭔가 그 이후에 다녀온 이후에 추가되는 이야기가 있으면 나중에 한번 또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겪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